학생들 중에 절대평가 영어 그냥 1등급 안 맞아도 되는데 빈칸 버릴래. 빈칸 버리면 이제 10점을 버린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10점을 통으로 버리면 1등급은 절대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로 좀 접근해야 되냐면 빈칸을 최소한 이 중에 쉬운 31, 2 좀 욕심을 내면 33까지는 내가 지금 2, 3등급이라도 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 1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다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빈칸을 접근할 때 진짜 제일 중요한 절대 원칙이자 태도가 있어요. 바로 지문의 핵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제가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그냥 이걸 읽지 않고 선택지 우리 막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막 이런 거 선택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차피 나중에 고민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필자가 이 지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빈칸 문제를 맞출 확률은 거의 80%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답만 딱 찍고 아니라 막 이렇게 읽고 막 답 3번 이게 아니라 이 단락이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걸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절대 공부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럼 이제 빈칸 문제니까 빈칸이 뚫려 있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걸 다 막 연구조사 해봤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결론 의미 없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거야. 이번에 이제 휴강 때 선생님이 5개년 평가원 빈칸을 다시 다 풀어보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빈칸을 도대체 어디다 뚫느냐. 거의 평가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다. 첫 번째, 어떤 대상의 속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앙화된 공식적인 규칙은 자 동사의 빈칸이죠. 무엇 할 수 있는지. 그럼 이거 뭐 묻는 거냐면 중앙화된 공식화된 규칙이 뭐 할 수 있냐. 즉 규칙의 속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거에 속성을 묻는 경우가 60개 중에 28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장을 되게 잘 읽어야 돼. 어떤 거에 속성을 요구하는지를 빈칸 문장을 잘 읽어서 판단을 해야지 아무거나 지문 속에서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남는 거를 선택지에서 고르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요즘 이게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오히려 이거보다 높더라고요. 바로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관계. 인과든 조건, 전환, 긍정, 부정 등 어떤 정보들 사이의 관계성을 지문에서 찾도록 요구하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볼게요. 동사 자리 빈칸이니까 우리가 무엇 할 때 우리는 시작하는지, 뭘 신호를 놓치는 걸 시작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신호를 놓치는지라고 할게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단순히 지문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만 찾으면 안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할 때 신호를 놓치는지. 신호를 놓치게 되는 어떤 원인, 조건,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잘 읽어서 우리가 무엇 할 때 신호를 놓치는지, 신호를 놓치는 것의 원인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묻는 거. 이게 60개 중에 32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잡은 다음에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60개 중에 54개, 즉 90%는 지문 속에 정확히 그게 써져 있어요. 지문 속에서 빈칸의 답인 거를 딱 찾으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앵커링이라고 할 거예요.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얘를 기준으로 선택지에서 최대한 같은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이 복붙되어 있지 않아요. 표현이 바뀌어 있지만 내용상 같은 말입니다. 오답은 이걸 기준으로 얘랑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얘를 살짝 왜곡한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딱딱딱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 앵커링을 잘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 판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오답을 반대말로 쓰거나 여기에 별표 해주세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 선택지 중에 그러니까 답에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이 앵커링된 정보와 되게 비슷한데 뭔가 일부만 살짝 비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걸러내는 게 풀려내야 될 영역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빈칸을 먼저 보면 우리가 무엇 할 때 우리는 신호를 놓치는지, 신호를 놓치는 거의 원인을 지문에 찾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2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할 때 신호를 놓치는지, 신호를 놓치는 거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집중하면 다른 걸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좋다는 거네요. 집중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핵심을 딱 잡아내야 돼요. 이 문제는 아마 제대로 읽으셨다면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앞에까지는 집중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흐름이 바뀌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로우 할 때 내로우의 동사 뜻 사전에 안 나옵니다. 내로우는 그냥 보통 형용사로 좁은이잖아. 근데 지금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알아서 시각화를 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좁아질 때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가 좁아질 때 뭐가 좁아진다는 거지? 뒤에 읽어봐야 돼. 우리는 다시 방향을 설정한대요. 우리의 모든 계산력을 어디로? 자, handful of. 내 손에 딱 한 줌. 중요한 소수의 과정으로 에너지를 거기다가 방향을 설정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요한 것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좁아진다는 건 이게 뭔가 이런 느낌? 집중하는 느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건 as if. 뭐와 같냐면 원래 as if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문두에 있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느린 와이파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끊는 거와 같아.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Just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디오 컨퍼런스 콜이 줌 같은 게
렉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 와이파이 물려놨는데 느리니까 다 끊어버리고 줌 회의만 집중한다. 이거 딱 이제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Narrowing also. 자, 여기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또한 돕는데, 목표 달성을 돕는데. 지금 여기 분명히 also를 통해서 지금 내로잉이 좋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잡으셔야 돼요. 뭔가 힘을 한 곳에 몰아주는 거, 그리고 결국은 목표 설정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잉은 cuts out, 차단한대요. 무엇을? 모든 다른 방해물들을 차단해요. 그렇죠. 집중하면 당연히 방해물들을 차단하겠죠. 그리고 place, 둡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맨 앞에, 중심에. 그렇겠죠. 집중만 하니까. When we home in,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읽어보니까 우리는 동기의 강도를 높인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좋은 거니까 내로잉과 비슷한 거다라고 실전에서는 처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Reinforcing that, 대대화를 강화하면서 What'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게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쫓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화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과제, 이걸 내가 해야 돼 라는 걸 강화하면서 동기를 끌어올린다고요. 자, 여기까지 내로잉이 좋다는 얘기만 나왔어. For a brief moment, 잠시 동안에는 그 교환이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벗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벗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에서 1번을 정답으로 찍었을 거예요. 왜냐면 벗을 무조건 앞뒤가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중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신호를 놓치는지 안 좋은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중이 좋으니까 집중을 못하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거, 이거 방해받는 거 1번을 답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혹시 1번 찍으신 분들은 어떻게 벗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 벗은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른 말을 연결하는 거야. 그 다른 말 중에서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게 이제 반대말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말을 연결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는 집중이 좋다는 말인데 이 뒤에 방향만 바뀐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신호지 어떤 다른 말이 나올지는 뒤에를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급하게 반대말이겠지 하면서 그냥 뒤집어 버리면은 큰일 난다. 벗은 다른 말이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때 놓치는지 찾아야 돼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신호를 놓치는지 하나도 안 나왔죠. 여긴 집중의 장점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밑에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호를 놓치게 되는 원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신호를 놓친다는 건 당연히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마이너스의 원인을 찾아보자. 우리는 locked in, 갇혀있게 돼요. on one path, 하나의 길 위에 뭐 없이 물러서서 더 나은 길을 보는 것 없이 갇혀있게 된대요. 이게 신호를 놓치는 거의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여기 왼절, 우리가 갇혀있을 때, 이거 왜 동사가 두 개예요? 아니야. 이거는 문장 뒤에 컴마가 생략된 분사구문이에요. ED형 분사구문. 우리가 갇혀있을 때, 뭐 된 채로? narrowed in, 좁혀진 채로.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좁혀진 채로 갇혀있을 때 사고가 나고 성과가 떨어집니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 we miss, 경고음 듣는 걸 놓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음 듣는 걸 놓칩니다. 잠깐만, 이거 뭐랑 같은 말이죠? 신호를 놓친다.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이거랑 정확하게 같은 말이죠.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얘죠, 얘. 정확하게 빈칸 문장도 왼절로 나왔고 이 밑에 왼절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갇혀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좁혀진 채로 갇혀있을 때, 집중을 너무 오랫동안 할 때, 그때 신호를 놓친다. 여기 앵커링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사절과 주절을 통한 선후관계에 주목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신호를 놓치는지 묶고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똑같이 왼절로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신호를 놓쳐 하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 부사절과 주절만 잘 봐도 이 선후관계 여기에 주목하면 이 문제 간단하게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보라색이랑 같은 말 찾아볼게요. 1번 방해될 때 뭐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보자마자 반대말. 너무나도 많은 원천들은 뭐가 다양한 거잖아.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에 갇혀있을 때, 하나만 보고 있을 때, 수능 공부 하나만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2번 너무나 많이 의존할 때, 디지털 기기에 하나에 갇혀있다고 했지 디지털 기기들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말 아니죠. 앵커링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무작위로 바꿀 때, 어디 사이에서? 일들 사이에서, 과업들 사이에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아니죠. 지금 하나만 하는 건데 완전 반대말이야. 4번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여러분 이런 거 단어장 있어요? zoomed in? 이런 표현? 단어장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각화하고 의미를 추론해야 돼요. zoom in이 뭐예요? zoom in이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다. 어떤 상태로? 확대된 채로. 멀리 zoom out 하면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건데 zoom in 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하나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랑 같은 말? We're stuck, narrowed in이랑 같은 말이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for too long은 앵커링된 for too long이랑 완벽하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이겠다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5번 감정을 통제하는 걸 실패할 때 전혀 앵커링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닌 것이죠.